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어땠습니까, 난이도는? 선생님이 품평했을 때에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렵거나 특별하게 모를 만한 표현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서 조금 내가 익숙하지 않게, 즉 내가 많이 안 봤던 관용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외에 어휘나 어법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기본 개념 강의에서 다 짚고 넘어갔던, 그리고 어법도 크게 어렵지 않은 어떤 뭐 많이 복잡한 문제는 사실 보이지 않았던 걸로 평가됩니다. 자, 각설하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1번부터 30번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혹시 본인이 어디서 놓쳤는지 아니면 어디서 본인이 조금 혼란이 왔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1번 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번 똑같죠? 1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찾는 문제죠. 그 발음 안에는 이렇게 성조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보다시피 뽀라는 쌍수음과 러라는 설처음이 나머지 음모와 배열돼서 만날 수 있는 발음은 바이, 베이, 라이, 레이 요 네 종류죠. 자, 이 오지선다 있는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 즉 한어 병음을 써낼 수만 있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리우, 여섯 육자 전혀 상관없죠. 여기 같은 발음 없습니다. 그 다음, 빠오, 보고하다, 신문에 빠오, 사성 여기도 없죠. 3번 갑시다. 흰백자죠. 자, 미리 이야기하겠는데 흰백자와 일백백자를 지금까지도 헷갈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눈앞에 수능을 두고 있는 학생이 이 두 가지를 비교 못하고 있으면은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단어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흰백자는 by 이성이고요. 일백백자가 by. 그래서 일백을 읽으면은 이바이, 이바이块 이렇게 읽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4번은 메이, 삼성, 5번은 추측하다, 차이, 일성.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성조 배열이 아래, 이 보기와 아래에 있는 그 보기가 같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일단 제시되어 있는 게 몇 성인가 볼까요? 차이단 뜻은 뭡니까? 네, 정확한 성조 이해하는 거죠. 메뉴 또는 메뉴판이죠. 차이단 4성 1성입니다. 메뉴판 给我看一下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볼 수 있게 한번 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보기에 있는 단어 A 갑니다.经济, 경제죠. 1성, 4성. 面包, 빵입니다. 面包, 面 4성, 包 1성, 4성 1성. 오, 차이단하고 같네요. C번은 동물이죠. 动物, 动物. 성도 다릅니다. D번은요, 녹음입니다. 루인, 루인. 4성 1성 같네요. 정답은 BD 4번이네요. 자, 3번 갈게요.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 네, 정확한 한자를 묻는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연습이 조금 덜 된 중간에 조금 어렵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점이나 부스를 많이 바꾸니까 유사한 한자를 공부하는 게 우리한테는 최선의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我喜欢熊猫, 熊猫. 네, 팬더검. 얘는 틀린 단어 없습니다. 자, B번 갑시다. 我新买了一把椅子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는 손잡이가 있는 것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나는 새로 샀습니다. 의자 하나. 의자는 내 앞에 나무 목자변 써야죠.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이가 아니라 뭡니까? 치, 다리 벌려 타다 동사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쓰임을 가지고 있는 얘는 동사입니다. 자, C번은요. 这是我的错. 이것은 나의 실수입니다. 我很抱歉.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해 라는 사과의 표현이죠. 抱歉. 얘는 틀린 단어가 없죠. 자, D번 갑시다. 老师很了解我们的学习情况. 자, 선생님은 매우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학습 상황을, 학습
형편을. 자, 징광의 징은요, 맞아요. 이렇게 이거는 말글청이죠. 말글청이 아니라 정황의 정자는 마음심 정자입니다. 징광이라고 써야겠죠. 자,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 아마도 A, C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2번. 자, 3번 했으니 4번 넘어갈게요. 자, 4번에는 이번에는요. 빈칸 공통 단어를 찾는 겁니다. 자, 대부분이 2개 또는 3개 정도를 제시해 주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의미가 같거나 용법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알다시피 대부분 문맥에 맞는 동사를 찾는 거. 지금 여기서는 문맥에 맞는 동사 또는 문맥에 맞는 조동사를 찾는 건데요. 문맥에 맞는 어휘를 찾으려면은 이 안에서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것 또는 해석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예를 보기 전에 이 여기 밑에 있는 오지선다에 있는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line 오다. 오다란 뜻 외에는 대동사로 뭔가 동작의 적극성을 띠는 강조용법 하나 더 있고요. 따오는 도착하다라는 거 말고 개사로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에서 라고 쓰이는 개사용법이 하나 있고요. 3번은요. 인가의 까이는 네, 조동사죠. 해야만 합니다. 이거 말고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까이니러, 네 차례야.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하면 my turn, 내 턴의 의미로 차례가 되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네 번째는요. 능, 할 수 있다. 능력치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가능성을 말할 수도 있죠. 자, 5번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가능성. 배워서 할 수 있는 가능성, 나 배워서 할 줄 알아요.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일걸요, 비가 올 수 있어요 라는 추측의 의미도 있죠. 자, 이 상태로 여기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我不知道, 난 모르겠어요. 怎么办才好? 어떻게 처리해야, 어떻게 해야 才好? 비로소 좋을지 난 모르겠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거는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이 앞에 올 수 있는 거. 来怎么到怎么该怎么办才好呢? 많이 봤을 겁니다.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거 까이예요 라고 대부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와서 이거 까이 정말 맞을까? 이 뜻, 두 번째 이 뜻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은 얘를 잘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2班的表演, 2반의 공연이 结束了, 끝났습니다. 我们了, 2반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우리, 그렇지, 차례입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거 웃기고요. 能, 我们말 안 되죠. 能이나 후에는 조동사인데 我们앞에 쓸 수 없어요. 다른 동사 앞에 와야 되니 두 개 다 안 됩니다. 到我们了도 웃겨요. 왜냐? 우리를 도착할 수 없어. 우리가 있는 이곳에 도착을 하겠죠. 到도 뒤에 목적어로 못 쓰니 결국은 라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해도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더 쉬운 게 바로 얘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해주는 아마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자료냐면은 선생님과 같이 심화, 어법 단계, 우리 최소한 제 두 번째 단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부록으로 이 자료를 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유의어, 다의어 사전인데 전체 우리가 다루는 수능 특강에 또는 수능에서 다루는 모든 어떤 문역에 있는 단어를 중에서 다의어 또는 유의어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록입니다. 특히 뜻이 여러 개 있는 걸 위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기 좋을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전처럼 선생님이 정리해놨습니다. 1번 보시면은 까이 동사, 이거 조동사입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 동사, 뭐뭐의 차례이다, 순서이다. 그거 외에 3번, 4번, 5번, 6번 네,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만 읽어보고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4번은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3번, 까이였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5번이 4번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4번은 대부분 다의어 문제예요. 뜻이 여러 개 있는 거.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용법을 찾는다면은 5번 같은 경우는 뜻이 너무 비슷해. 이럴 때 헷갈려 합니다. 자, 특히 여기 제시어 보시면은
B를 먼저 볼게요. 앞에 콰이하고 자오는 그렇게 많이 헷갈려하는 건 아닙니다. 콰이는 속도라면은 자오는 시간이죠. 시간이 이르다. 영어의 early입니다. 자, 콰이는요, 네, 빠르다. 속도가 빠른 fast의 뜻이에요. 자, 이것처럼 구분이 명확한 아이들도 있지만 구분이 조금 어려운 게 있죠. 자, 보다시피 자, 짜이는 재차, 또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짜이지에 하면 또 만나요 라고 해석을 해봤죠, 우리가. 그런데 짜이는 보다시피 같은 동작 행위의 중복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주로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지속성 동작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즉, 짜이지엔 또 만나요. 이미 만났습니까? 아니요. 이미 한 거에는 짜이를 쓰지 않아. 明天再来吧. 내일 다시 와. 이럴 때는 짜이는 아직 안 왔으니까 그 이미 했던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라라는 의미로 가능하게 쓰이죠. 하지만 이거와 비슷한 의미로 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중복되다 중자이기 때문에 종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무거울 중자의 쫑으로만 봤다라고 하면은 정답을 못 찾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의 정답은 짜이가 아니라 총을 썼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여기 제시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번째부터 볼게요. 我一般8点起床. 난 일반적으로, 난 평소에 일반적으로 8시에 기상해. 今天, 오늘은 起了, 일어났어. 20分钟, 20분 정도 어떻게 일어났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자, 나는 평소에 8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특별했나 봐. 오늘은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20분이나 일찍 일어났어. 늦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라고 여러분한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일어난 거야? 일찍 일어난 거야? 그렇지. 콰이는 안 돼요. 네, 자오밖에 안 돼요. 그래서 A에 들어갈 단어는 早起了. 일찍 일어났습니다. 20分钟, 20분 정도.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 볼게요. 这封信, 이 편지는 写得不太满意. 쓰여졌어요. 어떻게 쓰여졌어요? 그다지 별로 만족스럽지 않게 쓰여졌대요. 지금 내가 편지를 한 통 썼는데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대. 그래서 所以, 그래서 我, 내가 写는 쓴다입니까? 썼다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뒤에 동태 조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写는 글씨를 쓰답니다. 근데 写了가 붙었으니 아, 썼구나. 쓰는 동작의 완료형을 표시했죠. 写了 몇 번? 2遍. 한 번 다시 썼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이미 썼으니까 再写了 2遍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다시 쓰세요 라고 하면은 러 없이 再写 2遍 이렇게 써야 돼요. 러가 없어야 돼요. 근데 러가 떡하니 있죠? 그러니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5번. 얘는 짜이가 아니라 총을 써야 되는 문형입니다. 자, 5번이 가장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그나마 조금 어렵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지금 대화, A, B 대화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파악해 볼까요? 1번 보니까 자, 남자가 시계를 벽에 걸고 있어요. 여자는 쳐다보고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대화 중에 뭘 걸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걸고 있는 동작으로는 1번은 시계, 2번, 3번은 그림, 3번은 걸지 않고 걸려 있는 걸 바라보고 있고요. 5번은 네, 그 위에 뭔가 책꽂이에다가 책꽂이에다가 책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봐봐. 여기는 지금 텔레비전이 있고요. 여기는 책꽂이가 있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약간 미술관 같은 분위기죠. 여긴 다시 텔레비전이 있네요. 자, A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把画, 받자문이죠. 画, 그림을 挂在, 挂, 걸어요. 어디에다가? 电视上面. 자, 텔레비전 위쪽에다가 걸으래요. 즉, 내가 지금 그림을 挂在 걸어 놓을 거야. 어디에? 텔레비전 위에. 그러므로 지금 그림이어야 되고요. 텔레비전 위여야 됩니다. 이게 이미 끝났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이죠. 자, 대답도 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림을 텔레비전 위에다가 걸 거야. 就像这样 이렇게. 괜찮니? 行不行? 그랬더니 B가 여자입니다. 可以,挺好的. 괜찮아. 되게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아서 패스. 7번 갑시다. 자, 여기는 하나 병음만 써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 병음을 읽는 순간에 문장으로 해석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今天 땡땡땡 그랬더니 B가 很热 그러면 A를 보고 여러분은 네, 今天 땡땡땡 오늘 어떠니? 오늘 물었어. 很热 덥대. 뭘 묻는 겁니까? 당연히 날씨를 물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날씨는 天气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때라고 물으려니까 怎么样 이겠죠. 天气怎么样 이렇게 묻는 거. 자, 요거를 하나 병음으로 그대로 올린 거. 네, 5번 있네요. 天气怎么样 그래서 정답 5번. 자, 8번 갈게요. 그림을 보고 포스터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려면은 자, 일단 해석을 좀 꼼꼼하게 볼 건데 뭔가 참가하는 건가 봐요. 동아리 활동도 있네요. 자, 보니까 社团 이게 바로 동아리입니다. 요렇게 해석을 다 지금 달아줬으니 한 30% 정도는 해석을 알려준 겁니다. 자, 某某高中足球社团 某某高中 축구 동아리 환영님. 자, 축구 동아리가 너를 환영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모집하나 봐요. 认识新朋友一起来运动. 자, 认识你很高兴 해봤죠.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어서 우리 같이 운동합시다. 즉, 새로 오란 뜻이죠. 얼른 새로 오세요. 그래서 서로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되었으니 같이 운동합시다. 우리 같이 운동합시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네,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죠. 活动时间 활동 시간은 每星期一, 星期三 언제입니까? 월수.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몇 시야? 4시 반에서 6시 반. 第一次活动 첫 번째 활동은 9월 14일. 그러니까 아마 아직 오픈을 안 한 동아리인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9월 14일 오후 4시 어디서 합니까? 学校操场 학교 운동장이래요. 그 다음에 报名时间 신청 시간은요.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됐죠? 자, 그리고 想参加的同学去体育老师 자, 想 하고 싶은 참가하고 싶은 동시에 친구들은 가세요. 어디에? 体育老师办公室에 가세요. 체육 선생님 사무실이니까 체육 선생님의 아마 교무실? 체육부실 정도 되겠죠. 거기에 가서 报名 신청하세요. 자, 이거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온라인 얘기 없습니다. 4일 동안 할 수 있다. 7, 8, 9, 10이니까 4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네, 맞네요.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지 않죠. 나머지는 4일 동안 할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일주일에 2번 해요. 월, 수. 그리고 동아리 활동 시간은 매회 2시간이죠. 4시부터 6시까지. 첫 번째 동아리 활동은 9월 14일에 하죠. 제일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똑같이 또 한어 병음이 이렇게 써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까보다 조금 더 길어졌죠. 你是什么时候来的?你是什么时候来的? 너 언제 왔니? 자, 굳이 한자로 바꾸자면 이런 문장이겠죠. 당신 언제 온 거죠? 我是 언제 来的 온 겁니다. 我是什么什么来的 언제 왔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언제 왔는지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번은 替他来 대신 왔어요. 昨天来 替他그 사람을 대신해서 昨天 어제 왔어요. 坐地铁 지하철 타고 왔어요. 跟朋友 친구랑 왔어요. 从中国 중국에서부터 왔어요. 정답은 네, 2번이네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단 1점짜리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위엔위엔의 SNS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위엔위엔이 지금 사진 하나를 올렸고 글을 올렸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我跟丽丽 나는 跟丽丽 린이랑 到上海
상해까지 가서 旅游了 여행을 했어요. 얼만큼? 이거 싱치 일주일을. 我们在 우리는 很多地方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을 했어요. 뭐를? 파일리더를 사용했어요. 파일리더가 뭡니까? 네, 지금 여기 보이죠? 이 폴라로이드 사진 알죠? 찍으면 바로 사진 현상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를 사용해서 拍了照片. 이 내용이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충 사진 찍었구나. 요게 해석이 안 돼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每天晚上回到饭店. 매일 저녁에 돌아왔대. 饭店은 호텔이죠. 숙소겠죠. 매일 저녁에 식당으로 돌아와서 라고만 해석이 되게 이상했을 겁니다. 저녁마다 식당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饭店은 앞에 샤오가 붙으면 음식점의 뜻도 있지만 물론 일반 음식점도 되지만 대부분의 饭店은 네, 호텔의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我们就 받자문이네요. 那天 우리는 그날을 拍 찍어서 出来 내놨죠. 없던 게 드러나는 거를 出来是날했어요. 원래 없었는데 맞아 사진이 뿅 하고 나오잖아. 폴라로이드에서. 그 얘기죠. 우리는 把那天 그날 拍出来한 찍어낸 照片 사진을 分一下 分은 나눕니다. 왜냐면 한 장이잖아.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복사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장면 찍은 거를 아마 分一下 서로 나눴대요. 자, 여기서 써 있는 거는 拍立得. 拍立得가 뭐야? 폴라로이드. 好吃的点心. 자, 요것만 보고 일단 갑시다.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 去哪儿旅游了? 到上海旅游 라고 써 있죠. 두 번째, 旅游了多长时间? 얼마나 길게 갔죠? 네, 旅游了一个星期. 둘 다 찾을 수 있었어. 세 번째 갑시다. 什么时候分照片? 언제 나눴지? 사진을 써 있죠. 저녁에 나눴잖아. 晚上 뭐라고 쓰면 每天晚上 저녁에 나눴대요. 매일 밤마다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跟谁一起去旅游的? 누구랑 같이 갔어? 써 있잖아 첫 줄에. 리리랑 같이 갔죠. 자, 그러면 5번 갑시다. 一共 모두 합쳐서 拍了多少张 얼마나 많은 장수의 照片을 拍了 찍었으니까 몇 장 찍은지 있어 없어? 없어요. 정답은 5번. 다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폴라로이드를 모른다 하더라도 네, 요거는 문맥상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답이 보일 겁니다. 뭐로 찍었답니까? 폴라로이드입니까? 아니면 뭐 핸드폰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답은 5번.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얘도 1점짜리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했냐면요. 这是我们初中毕业以后 이것이 우리가 초중이니까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第一次见面吧. 처음 만난 거지? 아마 길을 가다가 또는 뭐 약속을 했던 간에 만남을 가졌는데 2번, 这是 이것, 2번 이 기회, 이 시간이 우리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거잖아. 差不多快3年了. 거의 곧 3년이 돼가네. 3년 동안 못 보다가 3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나 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와, 时间过得真快. 时间过得真快. 시간이 정말 빠르다.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은 아니야가 아니라 그러게 말이야. 이런 동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기에 들어있는 문장 보시면 好的, 좋아. 어때? 어울려요? 야, 우리 여기 얼마만이야? 시간 진짜 빠르다. 3년 만이잖아. 좋아. 말 안 되지. A번 날려주시고요. C번 没问题. 문제 없어. 말 됩니까? 3년 돼서 반갑다니까 뭘 문제 없어. 말 안 돼요. 对啊. 그러게 말이야. 맞아. B번 맞고요. 이거 A, B, C, D가 조금 섞여 있네요. C 안 되고 B이고요. D번 可不是嘛. 자, 얘 별표. 可不是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누가 아니래 라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이거 배열이 조금 좀 틀리긴 했는데 정답은 네, B, D인 거는 맞습니다. B, D. 그래서 맞아, 동의, 동감의 표현이니까 B와 D라는 거. 자,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로 설명 마무리할게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
자, 11번은 네, 요즘에 AI가 많이들 이제 입에 오르나르다 보니까 시험 문제까지 나왔네요.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대. 즉, 누군가가 뭘 물었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게 요거를 지금 찾는 겁니다. 자, AI가 대답한 걸 먼저 봐야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AI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요. 너는 可以做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下面这些是 1, 2, 3,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为他 그녀를 위해서 做 만들어야 돼. 好吃的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送 보내야 돼요. 그녀에게 뭐를? 예쁜 꽃을 보내야 돼요. 세 번째, 跟他 그녀와 함께 一起做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를? 그녀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다 하다. 그녀가 좋아하는 일을 그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보니까 나 그녀를 위해서 맛있는 걸 만들고 꽃도 선물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어떤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마저 다 읽어볼게요. 如果你能做这三件事 만약에 당신이 能做 할 수 있어. 이 세 가지 일, 하나, 둘, 셋, 이 위에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마마, 그녀가 엄마였네요. 엄마는 一定会很开心, 마음이 굉장히 즐거우실 겁니다. 아마도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물어보지 않았을까? 你还想了解别的吗? 당신은 좀 더 다른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즉, 알고 싶은 게 더 있나요? 라고 묻네요. 자, 그러면 질문은요. 1번. 为妈妈做什么菜?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물었으면 요리 종류가 나왔을 거고 2번. 送她妈妈什么花好呢? 엄마에게 어떤 꽃을 선물해야 좋을지 했으면 꽃의 종류가 나왔을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엄마에게 过生日? 자, 过生日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누구누구에게 생일을 보내주는 겁니다. 생일을 내가 송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过 시간을 보내고 어떤 기간을 내가 보내고 지내는 것을 해주는 거니까 축하해주거나 뭔가를 격려해주거나 기도해주는 거를 给 누구누구 过 그 다음 어떤 시간 또는 절기가 나옵니다. 특히 생일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이것도 여러분이 관용편으로 익혀뒀으면 되게 좋겠어요. 给 누구누구 过生日 자, 이거는 아예 해석을 누구누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다. 축하해주다 또는 뭐 파티를 열어주다 이렇게도 의역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뭔가를 챙겨주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래도 정답은 네, 3번 같죠?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5번 마저 다 해석해 볼게요. 리우, 선물은 怎么 어떻게 包 포장해야 才好看 예쁘게 보일까? 지금 포장 얘기 없었어요. 5번 갑시다. 去哪儿 어디를 가야 给妈妈 엄마에게 어디에 가서 엄마에게 买东西 물건을 즉 선물을 사줄 수 있습니까? 즉 어디 가서 엄마 선물을 사드려야 합니까?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전혀 상관없으니 3번 하나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3번. 자, 13번 갈게요. 자, 게시문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은 어린이들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도서관 3不要 도서관에서 세 가지 不要 부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세 가지 3금이겠죠. 3금지 정도 되겠네요. 小朋友们 자, 어린이 꼬맹이 여러분 请注意 조심합시다. 하나, 둘, 셋. 不要 A, 不要 B, 不要 C. 두 번째는 大声说话.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기. 도서관이니까. 세 번째는 把书 책을 弄坏.弄은요, 뭔가를 짓거리하는 겁니다. 좋은 짓거리는 안 하겠죠. 찢거나 낙서하거나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는 거를 弄坏了. 망가뜨리는 거죠. 책을 망가뜨린다, 안 망가뜨린다? 不要 하지 마세요. 책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서관에서 안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1번 한번 볼까요? 跑来跑去 왔다 갔다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轻 가볍게 나 들고 가볍게 놓습니다. 무슨 소리냐? 책을 이거를 쾅 놓고
팍 빼고 시끄럽게 굴지 않고 책을 좀 소중히 다뤄준다는 소리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부야오는 아니겠죠. 세 번째, 안징, 조용히,读书, 책을 읽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쌈 부야오가 아니야. 꼭 해야 되는 행동이죠. 认真, 열심히, 学习, 공부하기.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일 거고요. 好好好好, 잘, 洗手, 손 깨끗이 닦기. 물론 손 깨끗이 닦지 말라고 안 할 거고요. 손 닦는 건 뭐 화장실에서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 몇 번? 아이코? 정답 몇 번? 네, 1번이 되겠죠. 왔다 갔다 하지 말기.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4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런 게 나오면은 대화문을 보는 것보다 A, B, C를 먼저 해석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빠르게 해석할 수, 들어갈 문장을 캐치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만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보기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我要去, 나 가려고 해. 왜 가려고 그래? 学, 배우려고. 무엇을? 做咖啡. 做咖啡가 뭡니까? 커피를 만드는 거니까 아마 바리스타 과정. 그죠? 커피를 뭔가를 좀 내리거나 아니면 커피를 뭐 로스팅을 한다거나 등등등을 하는 말 그대로 이제 커피를 좀 다루는 그런 커피를 만들 줄 아는 걸 배우는 거니까 나 커피 배우러 가려고 그래. B번은요? 有空的时候 시간이 있을 때 我给你 내가 너에게 주어 줄게. 만들어 줄게. 뭘 만들어 줄게? 一杯 한 잔 만들어 줄게. 아마 커피 다 배우고 나면 내가 너한테 커피 맛있게 내려줄게.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C번은요. 这个星期六 이번 주 토요일 下午 오후에 你来我家玩 우리 집에 놀러 와. 자, 대충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조금 감이 옵니까? 자, 바로 갑시다. A가 뭐라고 하면서 怎么样? 어때? 그랬더니 B가 那天不行. 나 그날 안 되는데. 뭔가를 제안한 거죠. 제안할 수 있는 거는 네, C번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집에 놀러 와. 어때? 那天不行. 나 그때 안 되는데. 그때 왜 안 되죠? 시간이 있으면 커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我要去学做咖啡. 나 커피 배우러 가야 돼. 에? 学做咖啡. 마저 다 나오네요. 커피 배우러 간다고? 好厉害呀. 우와, 대단한데. 你学了多久? 얼마나 배운 거야? 그랬더니 2个星期 이제 2주일 배웠대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 덧붙이죠. 有空的时候 시간이 있으면 我给你 내가 너에게 한 잔 만들어 줄게. 정답은 C, A, B. C, A, B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갈게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림을 잘 봐봐.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서 이제 놀이공원에 간 것 같죠. 자, 여자친구가 와, 好高好快呀. 엄청 높고 엄청 빠르다. 我喜欢, 나 정말 我最喜欢,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이거 아마도 되게 무서운 아마 뭐 자이로드롭이던 아니면은 뭐 롤러코스터든 되게 무서운 어떤 놀이기구 앞에서 이렇게 막 신나서 여자친구가 소리를 쳐요. 남자친구는 안색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러면서 因为 왜냐면은 是第一次坐, 나 처음 타는 거야. 처음 타는 거면 남자친구가 신나하기보다는 난색의 표적이니까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요. 이미 다 타고 나온 겁니다. 还可以吧? 괜찮지? 그럭저럭 좋지? 괜찮았지?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면서 我还想坐一次. 나 한 번 더 타고 싶어졌어. 갑자기 용기가 타고났더니 별거 아닌 걸로 느껴졌나 봐요. 자, A가 할 수 있는 거는요. 我以前坐过. 말 안 되죠. 나 처음 타봤다라고 했으니까 B번. 我想坐别的. 我想去坐别的. 나 다른 거 타러 가고 싶어. 다른 거 타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무서운 거야. 너무 높고 너무 빨라서. 자, 3번. 看起来还可以. 보기에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고 나 처음 타 하면서 이런 표정을 짓지는 않겠죠. 네 번째. 我现在很不舒服. 나 너무 불편해. 왜냐면 나 지금 첫 번째 온 거거든. 살짝 어색한 게 느껴지긴 한데 완전 이상하진 않아. 나 지금 마음이 불편해. 네가 나 이거 타려니까 나 지금 좀 불편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4번, 5번 다 된다 칩시다. 자, B가 할 말은요. B가 하는 말. 因为我会喜欢. 왜냐면은 내가 좋아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나는 좋아하거든. 좋아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 내가 한 번 더 타고 싶다.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 B는 이미 탔어. 이미 신났어. 너무 재밌어. 와, 没想到 생각지도 못했어. 这么有意思. 이렇게 재밌을 줄. 와, 신난다. 우리 한 번 더 타자. 나 더 타고 싶어. 누가 봐도 네, B에 들어갈 거는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B가 1, 2, 3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A에서 이미 어그러졌으니 뒤에 거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보시면은 我还是 나는 아직도 有点紧张, 좀 긴장돼. 지금 여기서 떨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답은 그래서 5번. 자, 나머지 1, 2, 3번 B의 해석도 찍고 갑니다. 一点都不怕. 조금도 안 무서워 하면서 저렇게 긴장하진 않겠죠? 我先回宿舍. 나 먼저 기숙사 갈게.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 已经坐够了. 坐够는 충분히 탔다는 겁니다. 처음 탄다면서 무슨 충분히 타는 겁니까? 말 안 되죠? 정답은 5번. 자, 16번 갈게요. 자,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약간 이제 직장 동료 같아요. A가 你怎么 6시야? 너 어째서 니? 했더니 자, 이 지금 가면서 약간 미안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我得赶快回去接孩子. 나 해야 돼. 빨리 서둘러서 回去 되돌아가. 아마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겠죠. 되돌아가서 接孩子 아이 픽업해야 돼. 오늘은 내가 당번인가 봐요. 미안 나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돼. 6시 땡 하자마자 칼퇴근하는 거죠. 그랬더니 A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你这么急着回家 이렇게나 급하게 집에 가네. 너 왜 이렇게나 급하게 집에 가는 거야? 아이 픽업 가야 돼. 어때?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해석만 하고 끝낼게요. 回来的这么晚 이렇게나 늦게 돌아왔네. 너 어째서 이렇게 늦게 돌아왔니? 아니죠.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가는 겁니다. 让我去接孩子 나에게 시키래요. 너 어째서 나에게 시키니? 아이를 픽업하게 왜 나한테 시키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네 번째, 一直关心我的事 계속해서 줄곧 관심 가졌어 내 일에. 너는 어째서 내 일에 관심이 많니? 지금 관심 갖고 있는 표정이 아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빨리 가야 돼. 이거 하고 있으니. 5번, 要参加6点的会. 자, 해야 돼. 너 어째서 6시 회의에 참석하니? 참석할래?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 상황적으로. 근데 너 왜 6시 회의를 참석하는 거야? 지금 회의 참석하는 게 아니죠? 아이 픽업 가는 모습이니까 정답은 1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매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화문에 빈칸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 유추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 오디선다를 먼저 해석하는 게 더 먼저 빠릅니다. 1번 吃药没用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2번 不想吃药 약 먹고 싶지 않아요. 3번 那我就听你的 나 그러면 就听你的 네 말 들을게요. 4번 我最怕打针了 난 가장 무서워요. 打针 주사 맞는 게 가장 무서워요. 5번 因为打针 자, 왜냐면은 打针이 好得快 좋아지는데 더 빨라요. 더 빨리 좋아져요. 보니까 지금 약 얘기 나오고 打针 주사 맞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픈가 봐.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되는지 주사 맞아야 되는지 그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A 갑시다. 医生,我头疼,发烧,还有点咳嗽. 선생님, 저 머리 아프고요. 头疼,发烧, 열도 나고요. 咳嗽, 기침도 해요. 그랬더니 我看看, 내가 좀 볼게요. 에이, 你感冒很严重. 너 감기 걸렸는데 굉장히 严重, 심각하다. 你感冒가 很严重한 상태야. 打一针 하세요. 打针, 네, 이합동사죠. 맞다, 주사 맞다. 一针이가 주사 한 대 맞읍시다. 그리고 吃点药, 약 좀 먹으면 会好的. 좋아질 겁니다.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 근데 A가 뭐라고 하면서 不打针, 안 주사 맞으면 只 단지 吃药, 약을 먹어. 안 주사 맞고 주사 안 맞고 약만 먹으면 行不行?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 아무래도 打一针 하는 것이 비교적 좋죠. 주사는 지금 권장하고 있어, 의사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A가 하는 말은 주사 맞고 싶은 겁니까? 주사 맞고 싶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정답은 4번. 我最怕打针了. 난 주사가 제일 무서워요, 선생님. 주사 안 맞고 약만 먹으면 안 돼요.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8번 갑시다.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보다시피 또 빈칸이죠. 오지선다에 있는 문형부터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1번 自己很差 스스로 굉장히 부족하다. 一定能赢 반드시 기필코 이길 수 있다. 结果 결과 会很好 좋을 수 있다. 결과가 좋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过得很开心 아주 很开心하게 보냈다, 지냈다. 자, 5번이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别人 자, A 얘가 주어입니다. 没有 B 형용사 이거 뭐죠? A 没有 B 형용사 이거는 우리가 비교문 기억합니까? A는 B보다 형용사하다 이거를 부정할 때 뽀비도 되지만 요거 자체를 메이오로 표현해도 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오히려 메이오로 표현하는 게 더 중국 사람들의 정서, 그 사람들의 어떤 언어 생활에 더 맞고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했어. A는 B보다 안 형용사하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뿌가 여기가 아니라 그냥 메이오로 한다 그랬죠. 자, 그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은 자기처럼 자기보다 더 리하이 하지가 못하다. 즉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대단하지 않다. 누가 더 대단하다? 내가 더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떨 때에 有的时候有时候我们会 우리는 그러곤 해요.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因为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所以가 나오는 건 아니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做不好一些事 어떤 약간의 일, 어떤 한 가지 일, 몇몇의 일을 做 했는데 不好 잘했어 못했어? 잘 못했대. 자, 어떨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좀 그르쳤어. 만족을 잘 못하게 좀 실망스럽게 일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느끼기에 就觉得 어떻게 느껴요? 自己很差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나? 아니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느끼나? 결과가 더 좋을 거야. 내가 못했지만 결과는 좋을 거야. 아, 기분이 되게 좋은데 즐겁게 보낼 수 있어. 뭐 즐겁게 보냈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과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해. 이럴까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나머지는 사실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문맥상 맞는지 보고 가야겠죠. 자, 다시. 자,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自己很差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我们没办法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把 무엇을 매 일들을 做好 잘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잘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많이 想想 생각하고 你做的好的你做得好的那些事 자, 그 일들을 많이 생각해줘. 你做得好 당신이 잘해낼 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사실 모두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어. 단지 그냥 잘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比如 예를 들어서 也许 아마도 你跳舞的不好 네가 만약에 춤을 잘 못 춰. 跳舞的不好 하지만 唱歌 노래를 歌唱的很好 노래를 하는데 歌唱的很好 노래는 되게 잘해. 또는 혹은 也许 maybe 아마도 你不太会画画 그림을 잘 못 그려. 하지만 你会做菜 굉장히 너는 很会做菜 요리 되게 잘해. 그림은 못 그리지만 요리를 되게 잘할 수 있어. 즉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은 把 무엇을 会做的事 할 줄 아는 것을 열심히 누리 做好 잘 해내면은요. 能 할 수 있어요. 做快乐的自己 자기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즉 자기가 잘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은 자괴감만 더 커지는 거죠. 자존감 내려가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에 자기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주눅이 들겠죠. 그러지 말란 뜻이야. 사실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잘한 일을 찾아라 이 뜻입니다. 본인이 잘하는 일을 위주로 해라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9번, 19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그 두 명의 대화 내용이네요. 자, 첫 번째. 남자친구가 我找不到我们约好的地方. 나 못 찾겠어. 우리가 约好 약속을 이미 다 한 장소, 즉 우리가 이미 약속한 장소 못 찾겠어. 我现在 나 지금 在에 있어. 지금 어디에서 땡땡 요주의 前面에 있어. 땡땡 우체국 앞에 있어. 라고 했더니 자, 다른 친구가 我大概 나 대충 知道 알겠어. 你在哪儿? 너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그랬더니 다시 그 친구가 好, 좋아. 我在这儿等你. 나 거기서 너 기다리고 있을게.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친구가 뭐라고 했어서 얘가 기다리고 있는다고 얘기했을까? 1번, 你不要走开. 走开는 비키다. 어딘가를 떠나거나 떠나서 거기를 비켜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你不要走开. 너 거기 떠나지 마. 두 번째, 那我去找你. 그럼 내가 너 찾으러 나갈게. 내가 할 테니까 기다릴게. 이거 대화 어때? 자연스럽죠? 세 번째, 我马上过来. 니 马上过来. 너 빨리 일로 와. 일로 빨리 와. 오라고 하니 얘가 기다린다고 하는 건 말 안 됩니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니 정답은 3번이죠. 4번마저 다 확인할게요. 你就站在那儿. 너 바로 거기 서 있어. 딱 거기 있어. 난 대충 너 어디 있는 거 알 것 같아. 어디 가지 말고 거기 딱 서 있어. 어때? 잘 어울리죠. 5번. 我走过去要5分钟. 내가 걸어서 글로 건너가는데 필요해. 5분 필요해. 즉 5분 정도 기다리라는 뜻이죠. 나 여기서 기다릴게. 그래서 정답은 3번 말고는 다 1, 2, 4, 5번이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20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런 게 좀 부담스럽죠. 뒤로 가서 시간을 좀 많이 앞에서 허비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어떡하지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서는요. 얘부터 가면 안 됩니다. 이 대화 먼저 보셔야 돼요. 빈칸이 아니잖아요. A. 今天迟到了. 늦었어요. 30분. 老师不好意思我定了. 내가 정해놨대요. 자, 정하다. 아마 알람을 정해놓는 거, 아마 미리 이렇게 설정해놓는 걸 얘기할 겁니다. 설정해놨대요. 早上7点的闹钟을.闹钟은 뭐야? 알람입니다. 시끄러운 시계니까. 내가 아침 7시에闹钟을 定了 설정해놨는데 但是 하지만 听到 들었어 못 들었어? 闹钟声을闹钟响 闹钟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걸 내가 못 들었대. 那你试试用手机定3个闹钟. 그러니 너는 좀 해봐. 핸드폰을 이용해서 설정해봐. 3개의 알람을 설정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선생님도 최소 중요한 일 있을 때는 4개에서 5개까지 설정해놓는데 그 이야기죠. 하나만 설정하지 말고 또 못 들을 수도 있고 잠이 너무 깊이 들면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2개, 3개 하라는 뜻이죠. 3개를 설정을 해놔봐. 这样的话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 마침내 会听到一次 한 번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울렸으니까 한 번은 듣겠죠. 知道了那我试试 그럼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자, 다음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1번 B가 昨天也迟到 어제도 늦었다. 오늘 늦었어. 어제 늦었던 내용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A는 每天用手机定闹钟. 자, A가 만약에手机로闹钟을 했는지 여기 알 수가 없어. 일단 한 개를 설정을 한 거야. 그냥 뭐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CDN에 일어나는 알람을 하나를 맞춘 거야. 그게 따르릉 정말 시계일 수도 있어. 아날로그. 핸드폰일 수도 있어. 그런데 B가 설명하는 건 뭐야? B가 뭐라고 그래요? A가 아니네요. A가 지각을 한 게 아니라 B가 지각을 했네. B는 어제 그래서 지각했다. 어제 했는지 알 수 없으니. 자, A는 매일매일 얘는 이렇게 매일매일 할까요?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 A가 그러면 너는 3개를 내 그 중에 하나는 할 거야.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매일 핸드폰으로闹钟을 설정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B번. B번이네. 3번. B는 今天早上7点到的. 7시에 도착했습니까? 아니요. 7시에 맞췄어. 근데 늦었어. 약속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0분 늦은 겁니다. 그래서 얘도 알 수가 이것도 지금 일치하지 않고요. 4번 A가 劝 B에게 권했죠. 用手机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나의闹钟을 하라고 지금 설정하라고 했나? 지금 A가 몇 개 하라고 그랬어? 3개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얘도 일치하진 않습니다. 자, 5번 B는 今天没听到自己定的闹钟.
B가 오늘은 听到 들었다, 没听到 듣지 못했다. 자기가 설정한 나오종을 어때? 네, 정답은 5번이네요. 장황하게 A, B, C, D, 아니 A, B, C 된다. 1, 2, 3, 4, 5번을 다 해석을 해야지만 풀 수 있어요. 20번부터 18번부터는요. 대화문이 꽤 깁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여러분이 이 대화문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해석의 연습은 눈으로 스스스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용을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는 스스로 해석을 다는 연습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해석을 달 수는 없잖아. 하지만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직역을 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의역을 먼저 하지 마시고 직역을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단어를 놓치지 말고 직역을 하다 보면은 독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정답은 5번. 자, 21번 갑시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 说一是一说二是二 자, 직역하면은 하나를 말하고 하나가 이다. 즉 하나라고 말하면 하나여야 하는 거고요. 둘이라고 말하면 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즉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즉 언행일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큼 말해놓고 다른 일을 해요. 이런 거는 내 언행 불일치죠. 근데 얘는 지금 말한 것과 인 것이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언행 일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대화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我们约好从明天开始每天晚上跑1个小时.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뭘 시작해요? 매일 저녁 跑1个小时. 매일 저녁에 뜀뛰기, 달리기 하기. 얼만큼? 1시간씩 하기로 약속을 했대. 你可别忘了. 너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랬더니 B가 放心, 마음 놔. 걱정하지 마. 나는 说一 하면 是一이고 说二 하면 是二 하는 사람이야. 내 말은 그럼 뭐야? 난 말하고 꼭 지키는 사람이야. 야, 내가 약속했으면 나 꼭 지키는 사람이야. 이 말하고 싶은 거겠죠. 明天6点在公园见. 그러므로 내일 6시에 만나? 공원에서 만나?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내용으로 보다시피 이 내용을 만약에 1, 2, 3, 4, 5번을 해석을 못한다. 여기에 관용적인 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1번처럼 说了算. 자, 이야기하고 不算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말은 하고 계산하지 않는 거니까 说了不算. 이거 무슨 말이야? 네, 언행이 불일치한다 라는 뜻이죠. 说了不算.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2번 各说各的. 각각 말하고 각각 하고 있다. 즉 각자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라는 뜻이죠. 各说各的. 자, 요거 유사한 말이 있어요. 各门各的. 各门各的. 아이고. 다시. 자, 各门各的. 이거 혹시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각자가 각자 바쁜 일로 그냥 신경 씁시다. 우리 각자 바쁩시다. 너는 너대로 일 봐. 나는 나대로 일 볼게. 이렇게도 썼던 표현입니다. 자, 이거 외에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유사 표현이죠. 各说各的. 그러니까 각각 말하는 거야. 나는 이 말하고 너는 저 말하고. 즉 너와 나의 말이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각자 따로따로 말한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자, 3번은요. 说来话长. 자, 말을 하다 뒤에 라인은 어디 온다란 뜻이 아니야. 말하자면 말이 길다, 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어. 내가 이 이유를 말하자면 긴데 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의미가 아닐 거야. 자, 네 번째, 说到做到. 자, 말이 도착하면 거기까지 해내는 겁니다. 즉, 말과 행동의 일치를 얘기하죠. 말 그대로,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한다란 뜻이야. 说到做到.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해낸다. 자, 说 뒤에 따오가 결과보호로 하면은 말했고 지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빗금친 B의 说一是一, 说二是二은 네, 4번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5번은요. 说了, 이야기했어요. 一两件事. 자, 一件事는 한 가지 일, 两件事는 두 가지 일인데 이 两件事라는 거는요. 이건 연속하는 숫자. 우리는 한두어 가지란 말 안 써요. 두세 가지, 서너 가지를 써요. 중국어 근데 两三件事도 쓰겠지만 一两件事 이거 써요. 한두 가지 일.
이거 씁니다. 그래서 说了一两件事. 몇 가지 일을 말했다, 몇 가지 일을 이야기했다. 이 정도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2번 갑시다. 자, 대화 여기서는요. 빈칸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걸 먼저 봐도 되고 여기 있는 거를 그냥 해석을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습관대로 그냥 얘를 먼저 볼게요.担心 걱정하다. 着急 조급해하다. 有名 유명하다. 年轻 젊다. 可惜 안타깝다. 자, A가 这几天我常常听到网红. 자,网红이 뭡니까? 네, 유명 유튜버 또는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요 며칠 동안 나는 종종 들었어. 왕홍이라는 这个词. 网红是什么? 왕홍이 뭐야? 진짜 몰라서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얘를 풀 수 있어요. 这是网上. 이것은 인터넷 웹상에서 매우 어떤 사람을 얘기해. 우리가 왕홍을 미리 알았으면 바로 有名的人 바로 집어낼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근데 이걸 모른다 해도 이 대화 속에서 이미 정답이 나와요. 他们在社会生活中 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요 이팅 있어요. 일정한影响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 뜻이겠죠. 原来是这样. 아, 그렇군요. 원래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나, 홍이라는 이 단어는 요 있군요. 很受欢迎, 매우 환영받는 뜻을 가지고 있겠군요. 是的, 是的, 맞아요. 比如, 예를 들어서 我们可以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这部电影, 이 영화는 最近很红. 요즘에 굉장히 빨개요가 아니라 짱 인기 좋아요. 핫해요의 뜻이야. 这个人, 이 사람은 突然 갑자기 红了, 빨개졌다? 사람이 얼굴이 빨개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최근에 갑자기 붕 뜬 거야. 맞아요. 핫해진 거죠. 인기가 많아졌다. 그래서 정답은 有名. 23번. 자, 문화이긴 한데 이제 문화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죠. 그림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음식도 많이 소개하는데 자, 얘 발음은 剁椒鱼头래요. 鱼头는 생선 머리. 맞아요. 큰 참치 정도로 큰 그런 큰 물고기의 그 대가리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요리를 한 겁니다. 이거 두 마리가 아니라 우리 왜 혹시 명태 알아요? 먹태 뭐 이런 거 만들 때 한 마리인데 반으로 짜게서 쫙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좀 끔찍한가요? 자, 그 모습이야.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剁椒鱼头. 剁椒鱼头라는 이 요리는一种 후난차이, 호남성의 요리입니다. 先 먼저 把很大的鱼头, 아주 큰 이 머리, 생선 대가리를 分成 분리해서 만들어요. 두 가지, 두 개의 절반이니까 반절인데 두 개가 된 거야. 两半을 만들어요. 然后 그 다음에 在上面 그 위에다가 放 놔요. 둬요. 첨가해요. 뭐를? 剁椒. 剁는요 잘게 칼로 다지는 겁니다. 剁자니까 다진 고추를 막 다진 거야. 그리고 正은 찌다. 찜게 찌는 거야. 正好 그 다음에 그렇게 찐 다음에 찐 요리는 요香 맛있고 요라 매콤합니다. 고추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맵겠습니까? 그 이야기야. 자, 여기에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훈한 요리다. 1시간이란 말 없어요. 생선머리를 반으로 갈랐어요. D. 쪄낸 생선머리 위에 다진 고추 절임을 올린다. 다진 고추 절임을 올리는 거는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먼저 생선 대가리를 두 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다진 고추를 올리고 찌는 겁니다. 이 순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쪄낸 생선 머리 위에가 아니라 그냥 생선 머리 위에 고추절임을 얹은 다음에 쪄내는 거야. 순서가 틀렸죠. 이건 국어의 이해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정답은 AC. 자, 24번 갑시다. 자, 또 어떤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이 설명을 잘 이해한 그림을 고르는 겁니다. 자, 밑줄 친 쩌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这是 여기 밑줄이 빠졌네요. 이것은 中国园林里的一种门.
자, 이것은 중국 원림이니까 공원, 그 다음에 이거 수풀림, 정원이란 뜻이야. 정원 속의 한 종류의 문입니다. 중국은 어떤 그 집안에 정원, 즉 나무나 꽃 이런 풀을 많이 키우는 그런 게 좀 뭐랄까 좋은 집, 뭐 대저택, 우리도 요즘 보시면은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좀 좋은 집에 보면은 막 조경을 되게 열심히 예쁘게 해놓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어떤 풀과 나무를 잘 이렇게 좀 가꿔 놓는 그런 집에는 문도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되게 예쁘게 문을 좀 예술적으로 좀 뭐랄까 승화시킨 문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 여기 이것은 중국의 그 웨일린리다 정원 속에 있는 한 종류의 문인데 창이 아니라 얘는 짱입니다.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很像中秋节的月亮처럼 생겼어요. 자, 중추절이 언제죠? 한가위. 추석이죠. 자, 한가위. 추석의 달이 어떻게 생겼지? 반달입니까? 아니죠. 보름달입니다. 이렇게 생긴 문 찾으면 돼요. 너무 쉽죠? 이건 문이 아니야. 창문이야. 이게 대문이고 네,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叫月亮门이라고 부른대. 달문이라고 부른대요. 그것은 이 문은요. 没有门扇. 자, 门扇은 문짝입니다. 그래서 문짝이 없대. 문짝이 없어야 되니까 이거는 바로 안 되는 겁니다. 进出很方便. 그래서 문짝이었기 때문에 들고 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요. 站在门外看. 자, 그 서 어디에서 문 밖에 서서 보게 되면은 그 문 속의 풍경이 跟中国传统画 중국의 한 풍경, 전통 풍경 그림처럼 이양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쭉 봤을 때 이 안에가 이렇게 풍경화처럼 예뻐진 얘는 원형이 아니어서 틀렸어. 원형이어서 얘가 맞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25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원청호수. 자, 이게 운청이죠. 우리말로 읽으면은 윈청옌후입니다. 자, 원청호수. 얘는요, 네, 소금이죠. 소금호수가 되게 유명한 것 혹시 알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뭐랄까 하얀 사막 같은 느낌? 근데 사막이 아니라 그게 다 소금이래요. 그래서 소금 사막 같은 느낌인데, 자, 원청 소금호수에 관한 글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사진이고 흑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겁니다. 윈청옌후 在中国山西省 운성 소금 호수는 어디 있어요? 네, 산시성에 있고요. 也叫中国死海 중국의 사해라고 부른대요. 사해는 네, 죽을 사자에 바다의 자. 자, 우리 왜 사해라는 말 많이 듣죠? 유럽에도 있고, 네, 중국의 사해다라고 부른대요. 它是 이거는요, 장이 아니라 장장的. 자, 그것은 아주 기다란 옌후. 아마 옌후가 되게 긴가 봐. 굉장히 기다란 그 소금 호수인데요. 자, 동쪽 서쪽으로 그 장 길이가 약 30公里. 자, 30公里니까 30km가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그쵸? 호수가 이렇게나 길대요. 几千年以前, 몇천 년 이전에 那里的人们, 그곳의 사람들은 已经开始生产盐了. 자, 이미 생산을 했대요. 뭐를? 소금을 생산을 했대요. 夏天的时候, 여름일 때에는요, 盐湖的水, 그 호수의 물이 有 있대요. 홍, 빨갛기도 하고, 绿, 초록이기도 하고, 란, 파랑이기도 하는 등등의 各种颜色가 있대요. 즉, 소금호수의 그 물빛이 어떨 때는 빨갛게, 어떤 곳은 초록으로, 어떤 곳은 파랗게 보인대요. 굉장히 예쁘대요. 자, 特别好看, 굉장히 예쁘대. 所以很多人, 아주 많은 사람들이 来这里旅游, 여기 와서 여행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길이 30km 있었고요. 별칭은 사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깊이 있어요, 깊이. 깊이 없어요.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이 있고요. 위치가 어디야? 산시성에 있다 그랬죠. 자, 정답은 3번. 자, 26번 갑시다. 자, 이 사진 보고 누군지 혹시 알아보는 사람 있습니까? 자, 맞습니다. 중국의 대문호.
루슌입니다. 노순이라는 사람이죠. 루슌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죠. 자, 루슌에 대한 글의 이해로 잘한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陆逊是中国现代文学家. 자, 루슌은 중국의 현대 문학가이고요. 在日本, 맞아, 일본에서 유학했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식인들, 돈 좀 있는 양반들은 어디서? 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신문물, 의학,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과학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죠. 자, 일본에서 또 공부했대요. 이생 의학을 공부할 때에 그 루슌은 认识到 뭐를 알게 되었대요. 需要 필요한 改变中国人的精神에 대해서. 자, 중국인들의 정신이 개변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认识 인식하게 되었대요. 자, 认识 뒤에는 사람이거나 글자이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네, 중국 사람들이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어떤 상황적인 이해, 인식, 개혁, 개변의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결정했어요. 不学이学하기로. 의학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몸이 망가진 것보다 중국인들의 의식, 정신세계가 더 문제다라고 의식을 하고 느끼고 바로 접었어요. 학업을. 접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주요하게 참가한 것은 원시活动, 그러니까 루슌이 주요하게 참가한 문학 활동은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번역을 했어요. 처음부터 뭔가 글을 썼다기보다. 뭐를 번역했냐면은요. 绘外小说集, 그래서 구역 외의 소설집 등등등을 번역을 먼저 했었대. 처음부터 뭔가를 뭐 직접적으로 집필했다라기보다 이런 소설집 같은 거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기 전에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얘를 소설을 먼저 번역을 했었대.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사람이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해요. 광인일기라는 거를 첫 작품으로 그 뒤로 아큐정전 등등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오사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오사운동은 중국의 신문화운동으로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날을 세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루슌 하면은 중국의 근대 어떤 문화혁명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지식인, 대표 지식인입니다. 알맞지 않는 것은 오사 신문화운동에 참여했죠. 광인일기, 아쿠정전 등을 썼죠.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포기했지만 귀국 후에 소설을 번역했다. 귀국한 뒤에는 뭐 했대요? 소설을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귀국하기 전에 의학 공부를 접고 거기서 문학 활동을 시작을 한 거야. 뭘? 소설을 집필이 아니라 번역을 먼저 시작을 했죠.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5번 중국인의 정신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의학을 포기했다 그랬죠. 정답은 4번. 자, 27번. 드디어 어법 문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어법 문제 어렵지 않죠. 자, 27번은 내 문장의 기본 어순 문제이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타도다. 걔 몇 살이야? 그럼 뭐야? 너보다 많아. 몇 살? 1살 많아. 너보다 나이가 많다. 비교문 A가 B보다 나이 많다. 따. 그러면 너보다 B니 따. 너보다 많다. B니 따. B니 따까지 썼죠. 그 다음에 이수에는 뭐야? 나이의 차이죠. 수량 보호니까 맨 뒤로 가야겠죠. B니 따 이수에. B니 따 이수에니까 정답 몇 번? 네, 2번이네요. B니 따 이수에. 그래서 C-A-D-B.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8번 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문장편이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이거 28번이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데 뭘 묻고 싶은지 옳은 거 있는 대로 고르기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잘 봐봐. 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빼이자, 바자인데요. 이거 말고 공통적인 눈에 또 잘 들어와야 합니다. 보입니까? 解决不了, 走不了, 吃不了, 洗不了. 이거 뭐야? 네, 가능보호입니다. 가능보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될 내용들이 있죠. 가능보호는 수어 뒤에 쓰이는 보호의 일환인데 가능보호를 절대 쓸 수 없는 어법 포인트가 있죠. 자, 볼까? 첫
처치문과 피동문에는요, 네, 절대 올 수 없는 보호가 있으니 그 이름하여 바로 가능보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기억날 겁니다. 피동문에 절대 올 수 없는 동사들이 이런 게 있고요. 절대 올 수 없는 표현으로 가능보호가 있습니다. 똑같이 받자문에 절대로 쓸 수 없는 동사들도 있지만 절대 올 수 없는 보호가 있으니 이름하여 가능보호입니다. 그래서 가능보호는 피동문이든 받자문이든 둘 다 쓰이지 못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빼자문도 당하는 겁니다. 주어가 당했어요, 가해자한테. 이게 피동이죠. 그러면 어떤 처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능보호는 할 수 있다, 할래 할 수 없다, 요겁니다. 처치를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한 표현이야.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능보호는 어떤 동작을 했어. 팅 들었어. 뿌똥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처치가 아닌 거야. 만들었어. 완성을 할래 할 수 없어. 완성을 해버려야 처치. 또는 어떤 일의 변화나 어떤 처치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가능보호는 그거를 아예 그냥 다 배제하는 표현이야. 그러므로 가능보호는 절대 빼자문과 쓸 수 없고요. 이것처럼 받자문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씨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만 고르랬죠? BD. 볼게요. 我累的一步也走不了了. 자, 나는 피곤해요. 너는 내 정도보호입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정도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정도보호랑 가능보호, 네, 정도보호 안에 가능보호 달고 오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B번, 我们宿舍停水了. 우리 숙소가 停水, 우린 단수라고 하죠. 얘는 정수라고 해요. 물이 멈췄대요. 물이 안 나온대요. 现在 씻을 수 있어 없어? 洗澡 할 수 있어 없어? 洗不了澡. 얘가 동사니까 자오는 목적어니까 뒤로 밀어낸 거죠.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은 가능보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복기를 한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 자, 29번 갑시다. 29번은요. 부정부사 뽀와 메이를 비교하면 됩니다. 두 개를 잘 구분하면 되는데 먼저 한번 찍고 갈게요. 뽀는 아니다야. 메이는요. 없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뽀는 아닌 거고 메이는 네, 이건 동작의 미실현, 그 동작을 한 바가 없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不吃 그러면은 먹지 아니하는 거니까 안 먹어인 거죠. 못 먹었어, 안 먹었어가 아니라 그냥 먹지 않는 겁니다. 안 먹어입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만약에 누구야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不吃 그러면 안 먹었어요가 아니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어가 되는 거야. 안 먹어요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못 먹던 안 먹던 내 의지에 있던 없던 간에 먹은 사실이 없는 거면은 没吃라고 얘기해야지. 그럼 밥 먹을래?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 갑시다. 我以后不吃点心了. 나는 앞으로 不吃点心. 点心은 네, 간식입니다. 간식 안 먹을 거예요. 어때? 맞는 문장입니다. 2번 갑시다. 好久 메이하고 러는 나 못 쓴다고 배웠는데 메이는 미실현이기 때문에 어기조사 러랑 같이 또는 동태사 러랑 같이 절대 안 돼 라고 배웠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어기조사 러는요. 앞에 이렇게 숫자가 단서 조항으로 붙잖아.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여러 번 안 뭐뭐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메이랑 뒤에 어기조사 러는 일치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줬던 내용입니다. 자, 没打篮球了. 요거만 쓰면 이건 틀려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 好久. 아주 오랫동안 이라는 시간의 단서 조항이 붙었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의 교재 최소한어 기본 개념에 이거 그대로 있어요. 동대사 러는요. 메이로 부정하면 러를 절대 삭제해야 돼요 라고 썼어요. 보여요? 하지만 어기조사 러의 경우 시간사, 상황어가 동반했었을 때는 부정부사 메이랑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왜 쓸 수 있냐면은 이 시간 동안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서야. 일주일 동안 샤워를 안 한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안 했다 끝이 미시련의 끝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발생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 싶은 거야. 다시 어휘도사의 경우라면은 앞에 시간사 상황어를 동반한다면은 메이와 함께 쓸 수도 있다. 이 예외를 시험 문제를 떡하니 이렇게 내주셨네요, 이번에. 그래서 어법 문제는 경중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네, 요거는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 아니라 3번 춘티야라 또 춘티야라 벌써 봄이 되었대. 차오는 네, 풀이죠. 차오자마 하이메이루이나 봄이 왔는데 벌써 봄인데 이미 봄인데 풀이 왜 아직도 안 초록이지? 하이메이루이 아직 좀 뭐 이렇게 누렇게 올라오고 있나 봐. 파릇파릇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요것도 맞는 표현. 자, 做完作业 이거 동사 뒤에 결과 보호죠. 결과 보호는 일반적으로 메이로 합니다. 뽀로 할 수 있다. 언제? 조건, 가정. 자, 이게 뒤에 내용이 없으면은 조건, 가정이 안 따라오니까 요거는 말이 안 돼서 틀려요. 근데 봐봐. 숙제를 다 하지 않았다면, 쥐不能玩游戏 놀 수가 없습니다. 게임하고 놀 수가 없습니다. 게임 못 합니다. 자, 앞에가 조건이죠. 그러니까 메이가 올 수가 없는 거야. 안 했다면으로 가야 되니까. 오히려 메이로 쓰면 틀려요. 안 해서 못 놀았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조건이려면 뿌루 부정을 해야 됩니다. 얘도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야. 5번 어디가 이상해요? 小时候他没像 어렸을 때 그는 엄마를 닮지 않았다. 자, 봐봐. 존재동사, 판단동사는요. 예를 들어서 是, 이다. 또는 뭐 존재, 어디에 있다. 在, 그리고 지금처럼 닮다. 이 세 가지는 절대 메이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不是, 不在, 不像 이렇게밖에 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 메이가 아니라 不像妈妈. 과거에 안 닮았었더라도 부로 부정을 하셔야 합니다. 됐죠? 마지막 30번. 종합 문제죠? 자, 30번 종합 문제로 대부분이 문맥을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답이 보일 겁니다. 자, A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我早上 나는 아침에 이 하자마자 就 되었다. 出来 나오자마자 就发现 발견하게 되었대요. 뭐를? 电梯가 坏了 엘리베이터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A는 틀린 게 없어요. 맞고. B번 就打算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야? 走 걸어서 얘가 서술어죠? 下去 내려가다 走下去 누가 봐도 자 이거 종합 문제고 走라는 수어 뒤에 나오는 下去는 뭡니까? 네, 이게 바로 방향보호 문제죠. 자, 방향보호가 장소 목적어를 취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来去 앞으로 간다. 이걸 아예 워딩 외우라 그랬어. 来去가 복합 방향보호이든 단순 방향보호이든 来去가 들어있는 보호는요. 장소 목적어는 무조건 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누가 목적어입니까? 누가 봐도 네, 로우가 지금 목적어잖아. 건물은 취나 라이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就打算走下楼去 이래야지 走下来去 走下去楼 하면 안 돼요. 장소 목적어 여기다 두면 틀립니다. 틀린 건 정답 네, 2번 B번입니다. 되게 쉽게 지금 시험 문제 나왔어요. 30번은. 자, 나머지 다 해석하고 얼른 정리할게요. 这个时候 이때 有个奶奶 할머니가 나저 들고 이거 큰行李 짐을 들고 走下来 걸어가고 있었대요. 즉 나도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에 큰 짐을 들고 걸어 내려가고 있었대. 我就问他 내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要不要帮忙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대. 그랬더니 他说谢谢 할머니가 고맙다고 했대. 그럼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서 나는 그녀의 손 안에서 把行李 물건, 그러니까 짐이죠. 짐을 拿过来 이렇게 집어 들고 一起走了下去 걸어 내려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계속 방향보호가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는 그게 대부분이 이제 얘가 지금 방향법 문제구나라고 아예 힌트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훨씬 예전 문제보다 예전 종합 문제는 모든 어법이 다 섞여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6월 모의고사 문제에는 이렇게 다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절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다. 특히 어법 문제는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중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요 선생님 아직도 나한테는 이거는 상상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의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화 어법 단계를 좀 더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은 어법 문제가 더 쉬웠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긴 시간 동안에 6월 모의고사 풀이를 잘 따라오셨는지요? 자, 자신들이 그동안 풀면서 또는 본인이 문제를 선택해 가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다시 어떤 질문이 생긴다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쌤이 성심성의껏 정답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再见。